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모임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최근 시민사회수석 및 비서관 5명 가운데 3명이 사퇴한 난맥의 책임이 강수석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사연 출신인 임원조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면직 징계를 받고 대통령실에서 방출된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위원회는 문건 유출 책임을 물어 임원조 전 비서관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범사연 공동대표 출신인 임 전 비서관을 대신해 범사연이 강수석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 아침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이 기존 예비비로 지출됐던 496억 원을 초과해 지금까지 300억 원 이상이나 더 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에 따르면 2, 3분기 추가 비용만 306억 9,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국방부는 2분기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29억 5천만 원을 공사비로 전용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전용 사유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협조 요청한 용사청사 주변 환경정비에 필요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 원을 정부청사 노후시설 정비 예산으로 돌려 쓴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관절 리모델링을 위해 22억 원을 추가로 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있어 추가 전용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자 경향신문 국제면 기사입니다. 대만군이 대만 상공에 출현한 중국 무인기를 향해 처음으로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만 군인들이 중국 무인기에 돌을 던져 대응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강력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들이 나온 대응 조치입니다. 대만 육군 전문사령부는 지난 30일 해상통제구역 상공에 중국 무인기 한 대가 진입해 실탄 방어 사격으로 쫓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낸시 펠로시의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군이 실탄 사격으로 응수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진먼사령부는 앞서 같은 날 진먼다오 일대 세 지역에 중국 민간 무인기 3대가 동시에 출현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국방부의 국가연공 안보를 위해 강력한 반제 조치를 적시에 취하도록 지시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김재욱이었습니다. 달콤했던 방학이 끝나고 어느덧 훌쩍 개강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날 생각에 벌써 막막해지는데요. 부지런히 등교하시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나는 잠이 더 중요해 하면서 끼니를 걸은 분도 계실 테고 외출 준비가 오래 걸려서 시간이 부족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다 보면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꼬르륵 소리가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집중력이 흐려지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규칙적인 식생활이 깨지니 위장에 무리가 가기도 합니다. 몸에 힘이 없으니까 기분도 별로 좋지 않죠. 어쩌면 배에서 울리는 꼬르륵 소리는 우리 몸의 주의 신호 아닐까요? 스스로를 살뜰하게 보살펴라 하고 말이죠. 매일 아침을 챙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삶은 달걀, 샐러드, 주먹밥같이 간단한 것들에서 시작해봅시다. 사소한 양이라도 점심까지 버틸 수 있는 소중한 에너지원이 될 테니까요. 든든한 아침 먹고 튼튼한 하루 보내기 같이 해보실래요? 쉴 새 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어딘가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일상 속 작은 힐링이 필요한 지금 반려식물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파릇파릇한 초록색 잎은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죠. 천천히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여유를 얻기도 하고 또 다른 생명과 함께하면서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매주 목요일 아침 귀를 기울여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키우는데 부담이 적은 친구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싱글생글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식집사에 입문하는 첫 도전, 싱글생글 식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레드벨벳의 미래입니다. 어딘지 모를 꿈결 속에서 행복한 날도 본 것 같았어. 어서오세요 손님, 싱글생글 꽃집입니다. 어떤 식물을 찾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취를 하는 학생입니다. 식물을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 제 자취방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요. 이러한 조건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화분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볕이 부족한 환경이라 이 친구는 어떠세요? 우와, 한눈에 봐도 잎이 엄청나게 크네요. 진녹색 잎에 있는 하얀색 무늬 덕분에 화사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길쭉길쭉한 잎에 마치 그 맥을 따라서 붓으로 넓게 그려놓은 것 같은 패턴이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향기가 거의 안 나서 머리가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식물 어딘가 낯이 익은데요? 아마 영화 레옹에서 보셨을 것 같네요. 주인공 레옹이 애지중지하는 화분이 바로 이 친구랍니다. 이 종의 이름은 아글라오네마라고 해요. 아글라오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화 레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고독한 인물에게 위로를 주는 소중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레옹은 이 식물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고 세심하게 잎을 닦아주면서 보살피죠. 어딘가로 이동할 때도 항상 들고 다니고 거처를 옮길 때도 가족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심지어 적이 총을 쏘며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이 화분을 지키면서 전투를 벌이는데요. 아글라오네마, 대체 어떤 식물인지 더 알아볼까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보아와 빈지노의 노메로 왓입니다. 열대아시아 지역이 원산지인 아글라오네마는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사이일 때 가장 잘 자라는데요. 그런 만큼 늦여름에서 초가을 정도에 키우는 것이 베스트겠죠. 다만 추위엔 다소 약한 편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겨울에는 집 온도를 13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께서 가장 걱정하신 점이 공간에 햇볕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그런 면에서 아글라오네마는 탁월한 선택일 것 같네요. 이 친구는 반그늘, 반음지를 좋아하는 식물이랍니다. 그만큼 햇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어요. 오히려 직사광선을 많이 받으면 잎이 까맣게 탈 수도 있고 잎사귀의 색깔이 누렇게 변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창가나 베란다에 상시 두지 않는 것이 좋겠죠? 식물을 처음 키우신다면 물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도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봄부터 가을엔 흙의 표면이 말랐을 때 물이 뿌리까지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줘야 합니다. 겨울에는 생장을 멈추기 때문에 물 주는 횟수를 줄여주세요. 흙이 안쪽까지 말랐을 때 2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죠. 아글라오네마를 키울 때는 각별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잎이 잘렸을 때 나오는 액체와 열매에 약간의 독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잎 정리를 하거나 가지치기 할 땐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섭취하지 못하도록 주의시켜 주세요. 하지만 아글라오네마의 좋은 점도 분명하게 있답니다. 바로 나사가 선정한 공기정화식물 39위에 올랐다는 거.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세집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를 없애주기도 하죠. 아글라오네마의 매력 느껴지시나요? 이 친구에 대한 흥미가 조금이라도 생기셨길 바랍니다. 아이유의 분홍신 듣고 오셨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게 서툴러서 걱정되시는 손님, 알아두어야 할 기초 소식과 깨알 같은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싱글싱글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새롭게 맞이할 가족에게 꼭 필요한 도구, 화분. 어떤 화분을 살지 고민된다면 저랑 함께 고발라 보는 것 어떠세요? 식물을 담아두는 용도니까 그냥 예쁜 걸로 고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화분들은 그 기능과 특징이 모두 다르답니다. 그중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테라코타, 도자기, 플라스틱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테라코타 화분은 점토에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낸 화분을 말해요. 다른 소재에 비해서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지나치게 습한 상태를 방지하고 식물 뿌리에 공기가 닿을 수 있죠. 볕이나 환기가 부족한 공간에서는 흙이 느리게 마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과습 때문에 식물이 병드는 경우가 종종 생긴답니다. 창문과 먼 공간에서는 테라코타 화분이 적절하겠죠. 그럼 도자기 화분은 어떨까요? 도자기는 색과 디자인이 다양해서 인테리어 용도로 많이 사용하죠. 비교적 날씨 변화에 강한 소재라 겨울철엔 보온 효과가 있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흙이 더 뛰게 마른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과습을 조심해야 하지만 물을 좋아하는 식물에겐 딱 맞는 화분이랍니다. 플라스틱 화분도 궁금하시다고요?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가벼워서 실용적인 소재죠. 화분을 자주 옮겨야 하는 분이나 초보자분들께 적절합니다.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도 배수 구멍이 아래쪽이 아닌 측면에 있는 슬릿 화분을 추천하고 싶어요. 원활한 통풍을 도와주는 구조라 관리하기도 편하답니다. 여러분의 반려식물에겐 어떤 화분이 필요할 것 같으신가요? 앞으로 함께하게 될 가족에게 안성맞춤인 화분을 선물해 줍시다. 오늘 손님께서 보신 아글라오네마는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답니다. 손님께서는 어떤 때에 행복을 느끼시나요? 저는 요즘 가족과 친구 같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행복을 얻어요.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몰려오면서 기분이 절로 좋아지죠.
이러한 행복한 감정은 식물에게서도 얻을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진 애정을 듬뿍 담아 물을 주고 보살펴주면 식물들은 그에 보답하듯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마치 사랑이 비료가 된 것처럼요. 어쩌면 영화 속의 레옹도 식물을 통해 행복을 얻었기에 그를 소중한 존재로 어긴 것 아닐까요? 그럼 오늘의 싱글생글 식물은 악동뮤지션의 에베레스트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반려식물과 함께 싱글생글 미소가 짓는 그날까지 다음에도 방문해주세요, 손님. 지금까지 제작의 김정은, 보도의 김주현, 기술의 양혜민, 진행의 전 김재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닿지 않는 길이 뻗은 곳 때때로 우린 듣게 되지 마침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